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러시아 해군이 영국의 인접한, 또 영국 옆에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일랜드에 인접한 해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실탄 사격 훈련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나토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와 나토가 충돌, 대립, 견제하고 있는 이 상황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태국이 우리 한국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구급 확대 개량형 군함을 한 척 산다라는 기쁜 소식 알려드렸는데, 또 이 오후에는 인도가 K9 이것도 대량으로 산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 전역이 시끄러운 가운데 러시아가 영국의 뒷마당에서 실탄을 쏘며 무력 시위를 하겠다고 밝혀 영국과 아일랜드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모든 해역에서 서방 측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먼저 선공을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2월 3일부터 8일까지 영국 서부 아일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함포와 미사일 실사격이 포함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영국 측에 통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의 1월 24일 긴급 공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해사기구와 영국, 아일랜드 측에 현재 아일랜드 남서 해안에서 160해리 떨어진 아일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는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해역에 어떤 군함이 들어가서 훈련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훈련은 지난주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140척 이상 함정 동원 해군 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통보한 훈련 일정은 아직 열흘가량 남았는데요. 나토와 영국 측은 이 해역에 들어올 러시아 함대가 북방 함대나 발트 함대에서 차출된 군함일지, 아니면 현재 오만만 일대에서 작전 중인 태평양 함대 태스크포스일지 여부를 면밀히 추적 중입니다. 러시아가 영국의 배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현재 지중해 동부와 발트해 입구에 집중된 나토 해군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번 무력 시위로 나토 전력의 분산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개전 D-Day가 맞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상대도 세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러시아가 더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이 한 5,000명 또 8,500명 우크라이나 파병하겠다, 최대 5만 명까지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러시아가 웃기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죠. 저 같으면 바로 그냥 한 개 사단 정도, 한 개 사단에서 한 10,000명에서 15,000명 해서 딱 그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러시아가 한 10만 명 정도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갑 세력 쪽에 한 개 사단 정도 딱 집어넣겠습니다. 인계철선이죠. 이거 공격하면 니들은 우리 공군의 폭격을 받을 거야. 10만 명의 러시아 기갑 부대하고 미국의 한 개 사단하고 붙으면 미국이 중과부족으로 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공군이 가만히 있지 않아 하는 걸 딱 보여주고, 정말로 전쟁을 하고 싶으면 돈바스 지역, 즉 남동 쪽에서만 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졌냐?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 겁니다. 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치고 나서 그때부터 경제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셰일 혁명을 하면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런 것들로 가스 값이나 이 오일 값이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그 셰일 혁명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들어와서 셰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신의균 국방TV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첫 정책이 국내에 있는 셰일 산업을 갖다 무너뜨리는, 그리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오일 파이프라인 이걸 갖다 단절시키는 이런 작업한 거 보고 이제 전 세계 석유 값을 완전히 그냥 들썩들썩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물 이런 데서 이제 딥스테이트가 땡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네들도 뒤에서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이익을 본 겁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게 완전 가격이 형편없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 유럽에게는 특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게 천연가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러시아는
완전 유럽의 갑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정말 그 셰일 혁명을 다시 일으켜야 그 셰일 산업을 다시 미국 내에서 활성화시켜야 러시아가 힘을 잃을 텐데 자신들과 그들의 이너서클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거의 국제적 위상이 손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국제정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십시오.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 이게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바로 밑에 여기다가 지금 항행금지구역을 이렇게 박스를 설정하고 여기서 사격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영국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트 쪽에 나토의 제1상설 함대 그리고 그리스 쪽에 나토의 제2상설 함대, 그 제2상설 함대에는 지금 해리 S. 트루먼이 들어가 있고 제1상설 함대에는 지금 프린스 오브 웨일스, 영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죠. 그게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 전력을 분산시켜서 이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발트 함대 그리고 흑해 함대가 자유로워지면서 뭔가 D-Day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정말 미국이 사즉생 생즉사라고 우리 이순신 장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자고 하면 살 것이요. 그래서 한계사단 딱 집어넣고 자 우리 한계사단 니들 때릴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여기서 외칩니다. 미국이 이 외침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가 포병 전력 현대화를 통해 100문의 K9 자주포를 현지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도입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K9에 크게 만족한 인도 정부가 기존 도입 물량의 2배인 20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K9 자주포 200문을 1000억 루피, 한화약 1조 6천억 원에 도입하기 위한 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한 현지 생산업체인 L&T 측과 협상 중이라고 인디아 투데이가 현지 시각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소련제 M46 130mm 견인 곡사포 860문과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155mm 견인 곡사포 240문, 스웨덴제 FH77 155mm 견인 곡사포와 미국제 M777 견인 곡사포 89문, 자국산 다누시 155mm 견인 곡사포 84문 등을 운용 중인데요. 최근 여기에 100여 문의 K9 바즈라 자주포를 추가하면서 포병 전력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이번 결정은 포병 전력 현대화 소요와 정부 수뇌부가 보여준 K9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인도의 무기체계 기술 도입 생산 역사상 가장 빠르고 빈틈없는 사업관리 능력을 보여준 한화 디펜스를 극찬하며 이번 추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가 도입하는 K9 자주포는 기존의 바즈라 버전과 다른 K9A2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K9A2는 완전 자동화된 장전 및 신관 장입 시스템, 자체 고장 진단 및 예측 시스템, 고원지대 작전에 유리한 엔진 출력 강화 등의 성능 개량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00문의 K9을 추가 도입하고 기존의 노후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추가 구매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의 K9 운용 문수는 최소 300문에서 최대 400에서 500문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인도군이 지금 이렇게 K9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모디 총리가 가봤어요. 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탱크 하나 만든다고 아준전차 만들었더니 50년 걸리고 또 뭐 전투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40년 걸리고 군함 한 척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또 35년 걸리고 막 이랬는데 이건 만든다고 딱 했던 그 계획된 시간보다 앞당겨서 사업을 딱 종료시켜버린 거예요. 인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된 거죠. 이제 전무는 맞고 이제 후무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무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했냐 보니까 생산은 L&T라고 하는 인도의 현지 생산 업체가 하는데 여기에 한화에서 사업관리 인력들이 들어와서 쪼고 뭐 다그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조기 종료시켜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가서 다 보고 야 샨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싱 국방장관 나도 가야지 하고 또 가서 자기도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최고 수뇌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인도의 포병 전력을 불러드렸지만 전부 견인포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견인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K9이라고 하는 이 기갑 장갑으로 된 이런 자주포를 딱 운영해 보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거 우리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100대 했지만 추가로 하자 해서 장약까지도 자동 장전해주는, 저는 이거 어떻게, 신관까지도 자동 장전한다는데, 신관은 이렇게 돌려서 장착하고, 또 여기다가 뭐 근접 신관, 근접은 또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다 이제 렌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입력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하여튼 저는 제 머리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관까지도 자동 장전해주는 이런 탄약 장전 시스템. 예. 거기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예측 딱 고장 경보 딱 뜨면 또 큰 어떤 하드웨어적인 손상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치료해버리는 이런 시스템. 이게 이제 K9A2에 들어가는데 이런 쪽으로 다 해서 그런 버전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대당 한 80억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한화가 직접 이 모든 돈을 다 먹는 건 아니죠. 현지 생산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핵심 부품들 뭐 사통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파워팩 중에서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완제품을 납품을 하는 뭐 이런 우리 한국의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호황을 맞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인도가 대량 운용을 해주면 우리 한국군의 K9 자주포 후속 군수 지원 비용도 떨어지게 되겠죠. 규모의 경제가 또 형성되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인도가, 또 파키스탄도 있고, 파키스탄 인구 2억 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국들하고 양쪽으로 적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가 당연히 K9 500대가 뭡니까? 한 2000대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수입해 가서 한화 디펜스에게 많은 로열티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